한 주간의 빅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. 안녕하십니까. 기자회견의 김덕진입니다. 국민안전처가요. 지난 10월 17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지역 중에 부산 사하구, 그리고 경북 경주시, 경남 통영, 거제, 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. 현재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오늘 함께 얘기 나눌 기자 소개합니다. 박철호 기자, 정동 기자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태풍 차바 한참 됐죠? 온지. 예, 벌써 한 2달여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? 지금 현재 피해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그 복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. 그 18호 태풍 차바가 10월 초 5일에서 6일 이제 부산을 이제 휩쓸고 갔는데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. 그중에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사하구, 해변도로 있는 쪽, 해안가에 있는 그다음에 서구, 그다음에 수영구, 해운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현재는 뭐 복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아주 완전 복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뭐 그 피해 정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됐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? 제가 피해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수영구 쪽을 확인을 해봤는데 네. 일반 상가들은 뭐 가늠할 수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. 왜냐면 상가들이 뭐 그렇게 각각의 상가별로 뭐 집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신적인 충격이 워낙 또 크셨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는데 수영구 자체 내에서 이제 집계를 한 정도는 피해액은 한 33억 원 정도. 수영구만요. 보고 있고요. 예,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수변공원 쪽을 가봤거든요. 태풍 네. 불고 한 3주, 4주 정도 지나서 가봤더니 그제서야 이제 약간 이제 추스려서 복구를 하셨더라고요. 영업을 갓 시작하셨던 게 이제 한 3주 정도, 4주 정도 지나고 나서 영업을 재개를 하셨습니다.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배 하나 있죠, 수변공원에. 그 다이아몬드 무대. 크루즈인가 그 무대가 거의 뭐 박살이 날 정도. 완전히 박살이 났죠. 그렇죠. 그걸 봤었을 때 33억 원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. 네,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.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상황에 맞게끔 서구도 그렇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지정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자체별로 조금 이렇게 뭐 지정이 된 곳은 부럽기도 하고 안 되는 곳은 지금 배아파하기도 하고 뭐 약간 민심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33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지역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하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산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?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네. 전체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총 450억 원. 어마어마하죠. 450억 원이요. 어마어마합니다. 이 금액이. 서구는 서구는 한 66억 원. 66억 이것도 원. 어마어마합니다. 이것도. 조금 전에 그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그 75억 원.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이제 정부에서 안 밝힌 지자체에서 그 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사하구에는 450억 원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서구는 이제 66억 원.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네. 한 거고 원래는 해운대는 161억. 그리고 수영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90억. 서구가 99억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한 75억 정도 넘어야 이게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자체 피해 금액이 전부 다 75억 원이 넘어요. 지자체에서 이제 그렇죠. 그 피해 보호한 피해 거예요. 이제 결과를 집계한 결과는 요런데 이제 정부에서 와서 이제 조사단이 이제 뭐 피해 규모를 산출해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75억 밑으로 그렇게 그 측정을 해서 지금 조금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. 아니 그렇다면 왜 사하구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답니까? 사하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450억 가운데 네. 430억이 네. 방파제 피해 금액입니다. 방파제요? 네, 그러니까 이제 서구 저쪽에 보면 이제 그 예전에 네, 취재처였잖아요. 그 이제 감천항 말씀하시는 감천항 그 구평동의 감천항에 있는 동방파제, 예, 서방파제. 예. 이제 그 목도 뭐 주변에서 이제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냥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가 봤는데 그 방파제 시설 가운데 뭐 70에서 80%가 이미 파손이 되고 예. 그리고 뭐 어른 주먹이 한 몇 개씩 들어가는 틈이 갈라져 있고
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방파제 파손이 가장 심했는데 그 430억이 그 피해 규모입니다. 그럼 부실공사 아닌가요? 그거? 그 부실공사라는 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. 제가 요 문제는 제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 한이더라도 한번 취재해볼 예정입니다. 이렇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방파제 하나 때문에 430억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일단 재난 선포가 됐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럼 다른 서구나 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파제나 이렇게 큰 아주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뭐 지자체에서 만든 공공 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상가라든지 그 주변에 네.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왜 이렇게 그 적게 나온 거죠? 그 솔직히 지자체하고. 말씀드리면 이 수영구가 피해가 많아요. 솔직히 네. 태풍 차바에 뭐 해안가에 있는 지자체들은 다 뭐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배제가 된 게 해운대, 마린시티야. 그쪽이 이제 인터넷에 뜨면서 뭐 삽시간에 물이 넘쳐가지고 그쪽으로 들이닥쳤다. 거기는 이제 동영상이 뜨고 그 사진이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 오르면서 실시간 검색 1위 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소소하게 피해를 더 본 거는 수영구하고 서구도 굉장히 맞습니다. 많습니다. 사실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 정말 재산을 많이 잃으시고 마음이 무너지시겠죠. 제가 수영구를 출입을 하는 입장에서 해운대만 부각이 되고 수영구가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부각이 안 되는 제가 봐도 가슴이 아픈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?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억 원이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수영구 피해액이 33억 원이라고 네. 말씀을 왜 드렸는데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? 그렇죠. 수영구는 그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90억 원, 8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거든요. 근데 33억 원 이거는 이제 그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집계를 해보고 한 부분입니다. 지금 수변공원에 가보면 수변공원 위에 정말 그 사람보다 훨씬 큰 이게 정말 규모가 엄청난 크기의 그 돌멩이라고 해야 바위라고 해야 되겠죠. 말 그대로 바위들이 예.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.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런 것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라는 그런 바위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바위들이 뭐냐면 그 수변공원을 조성을 할 때 파도가 큰 파도가 들이닥치지 않도록 물 밑에 그 심어놓은 잠재. 그 뭐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방파제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파도를 어느 정도 그 파도의 위력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바위들인데 그런 바위들이 올라와 버렸어요. 그 큰 바위. 그 정도로 좀 큰 예전에 거기 태풍이었죠. 바위 하나 있었던 거 태풍 매 예, 밑에 매 밑에 날아온 거거든요. 이게 이제 명물이 돼서 거기에는 그 표지판이 붙어 있을 정도로. 그래요.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또 많이 날아왔어요. 그 날아왔다기보다 올라와 버렸죠. 그러니까 명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물 속에 있는 그 뭐 쉽게 말해서 방파제 그것들이 그 큰 피해 또 그 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수영구 쪽에서는 구청에서는 그 수중 촬영까지 해서 그것들을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이제 이 정도의 피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안 받아들여졌나 봐요. 그럼 눈에 보이는 네. 사고 그렇죠.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네. 바로 피해 집계를 그냥 포함을 시켰는데 수영구는 그렇게 노력을 그런 했는데도 것들이 불구하고 안 됐다. 물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좀 아닌 것 안 같은데.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것 같죠. 예. 그 국민안전처 이 사람들이 좀 짜요. 제가 볼 때는 짜니까 저희가 또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, 제가? 그 뭐 연락 안 하고 오셨어요. 그 연락할 수 있으면 좀 하세요.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 피해 측정이 안 돼가지고 재난 선포 지역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면 그 돈은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시비런지 이런 걸 또 모아가지고 시민 세금 모아서 또 복구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. 수영구의 그 수변공원은 10월 말에 가 보니까 복구가 완전히 많이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. 그러니까 그 구청에서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뭐 긴급 복구 자금이라도 투입을 한 거냐, 어느 정도 이런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두셨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았다.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구를 했느냐 하니까 또 불꽃 축제를 대비해서 네. 부산시에 이제 긴급 복구를 요청을 했더라고요. 네. 이게 말 그대로 지금 거기는 인도가 없어졌었어요. 수변공원에. 그렇죠. 수변공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시겠습니까? 근데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인도를
다 재정비하고. 파괴가 됐다 보니까 인도 새로 깔았고 또 뭐 보도블록 다 날아갔던 것들 치우셨고 또 공터에 있던 그 가림판들 네. 그런 것들도 새로 다 놓으시고 아니 그러면 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죽으란 말입니까? 무슨 뭐 그러니까 수영구 불꽃 축제 하면 뭐 불꽃 축제 똑같이 그나마 수영구보다 나 말하잖아요 지금. 수영구가 지금 얼마나 피해 뭐 입은 것도 알겠는데 서구 그 송도 해수욕장 제일 부산 공설 해수욕장이에요. 역사성이 얼마나 큰데. 저 3대째 박기자. 서구에서 아니 뭐 여튼 뭐 그 66억 원이에요. 이 국민안전처 사람들이 짜게 그 매겨가지고 해서 75억 원 넘었어요. 그 99억 원, 100억 가까이 딱 네. 됐는데 마이너스 1억이 모자라. 이인데 60억 원이야. 66억 원이죠. 75억 원에 9억이 딱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 힘들어요. 힘들고 맞습니다. 물론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데 수영구 같은 경우는 불꽃 축제 이제 있으니까 뭐 2주 만에 뭐 후다닥 대리석부터 해서 뭐 그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모래까지 전부 다 싹 치웠더라고요. 그래서 뭐 불꽃 축제 뭐 성공적으로 개최됐지만 서구는 뭐 불꽃 축제 없으면 뭐 지금 복구 완전 하지도 않아요. 그럼 이 지자체는 뭐 어떡합니까? 왜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? 국민안전처에다 전화를 해보시. 그건 재미없어요. 하지 마시고. 맞습니다. 뭐 저도 서구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화가 나죠. 그래서 저는 사하구가 발표가 딱 났을 때 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. 밑에 기사 내용이 더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없더라고요. 물론 그 당연히 서구도 그렇겠지만 사하구 같은 수영구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이렇게 못 받을 줄은 몰랐다. 그리고 처음에 태풍이 불었을 때도 그렇게 국비가 좀 지원이 되면 뭐 어느 정도 그 피해 가구에 뭐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뭐 그런 부분은 미비하죠. 진짜 뭐 덧붙이자면 전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그 피해 지역 네. 거기 이제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 이제 뭐 재난 지역 선포에도 차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부산 서구 제 유기시은 의원 동구까지 맡아서 약간 조금 뭐 힘에 부치시나 싶기도 하는데 이제 부산 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선에 조경태 의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. 뭐 그리고 뭐 양산이라든지 제주도는 피해 경우가 심하겠죠 물론. 근데 또 잠재 대선 원희룡 지사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되는구나. 그러면 그렇게 연관 진짜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죠. 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아무래도 뭐 보통 시민들이 알기에는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뭐 복구하는데 비용을 지원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. 얼마 정도나 이렇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? 일단 피해액이 75억 이상이 돼야 75억이 돼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. 그렇게 하면은 복구 비용의 100%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. 전부 다요? 수영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3억 원이 피해액이라고 책정을 하고 있고 이 피해를 복구를 하는데 한 47억 원이 든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영구는 특별재난지역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우심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우심지역? 비가 많이 와서 예. 우심지역이 있는데 우심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우심지역은 예. 우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복구비의 50%에서 70% 정도로 국비 지원을 지원. 받을 수 있거든요. 예. 지금 그거라도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. 그러면은 네. 그 지자체에 지원되는 거 말고 정말 그 바로 피해를 직격탄을 맞은 막 네. 주변 상가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, 피해, 복구비. 안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만난 거는 이제 상인분들이니까 상인분들은 아무래도 또 바닷가니까. 상인분들은 또 이제 그 건물에 입주를 해서 네.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들은 건물주가 어느 정도의 보험이 들어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장사도 굉장히 좌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제가 만나본 횟집 상인분들은 그래도 한 보름 정도 만에 복구가 그나마 마무리가 돼서 장사를 시작을 하셨던 분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 조금 안쪽에 계시는 그 10층짜리 건물에 예. 5층에서 이렇게 예.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예. 계시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그때 태풍이 불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. 그러면 어떻게 장사?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10층 건물에 한 3층만 돼도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데 네. 지금 묶여버린 거죠 발목이.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수리는 해야 하는데 그 건물이 그게 건물주가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.
예. 층마다 건물주가 다 따로 돼 아, 있습니다.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?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이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거를 미루고 있고 또 그 입주하신 상인분들은 분란만 일어나는 거고 아예 뭐 장사를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럴 때 그죠 김영란법이 그냥 역설적으로 적용이 돼서 뭐 1층 사장 돈 좀 내고 2층 사장 돈 내고 이래서 서로 모아가지고 고치면 얼마나 좋습니까? 아니 그 피해를 바로 입어가지고 보상 받을 길도 지금 막막한데 또 그걸 복구하는 기간 동안 솔직히 그 장사를 못 하잖아요, 영업을. 맞습니다. 그런 또 피해도 2차적인 피해도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건물 입주하신 분들은 그 건물주에 대해서 건물주가 이제 뭐 해주는 대로 그냥 보상을 받아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? 뭐 지자체 뭐 세금 감면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주진 않나요?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풀려야 되는 부분이고 네. 또 그런 게 이제 뭐 국민안전처에서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선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네. 예산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이 이루어질 텐데 구청들도 자기들도 국민안전처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뭐 오리무중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뭐 30%에서 50% 정도는 예산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부산시에다가 또 복구 비용을 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인분들한테는 보상이 전혀. 네. 그렇게 피해를 많이 당했고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결국 그 보험이라든지 뭐 건물주에 대한 보상을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. 그러면은 이 피해가 언제쯤 뭐 그런 주변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파손된 거 있잖아요. 다 될 것으로 보니까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복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달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횟집 같은 경우들 다 파괴가 됐다 보니까 파괴가 됐다고 해서 장사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? 그게 또 불꽃 축제도 있었고 예.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횟집들이 그나마 십시일반씩 조금씩 돈 해가지고. 모아가지고 그 파손된 건물 앞에서 안에는 이제 복구하고 있으면서 예, 앞에서 예. 여러 가게들이 모여서 테이블 몇 개 놓고 장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했고 그 옆에 있는 편의점은 완전히 이게 편의점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됐었습니다. 그나마 거기는 프랜차이즈 업체다 보니까 그 본사에서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편의점을 오픈하다시피 해서 그 가게만 해도 뭐 한 1억 원 정도를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 오픈을 한 상태였었고 그 옆에 지하에 있던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폐업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은 폐업하신 분들은 다시 가게를 여시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죠. 그렇게 하고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 수변공원에서 이제 그 센텀 쪽으로 올라가는 그 산책길 있습니다. 그 나무데크로 쭉 그 강변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안전 문제라든지 또 파괴된 그 나무데크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라는 수변공원 쪽 인도는 이미 복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 그쪽 산책로는 그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야 복구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목표하고 있는 시기는 네. 저는 조금 그 전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내년 그 우기 전에는 복구를 해야 한다. 해야 해야겠다라고. 되죠. 해야 되죠. 해야 하는 건지 그때가 돼야 그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건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.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. 서사하고도 뭐 마찬가지겠죠.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는 뭐 특별제는 그냥 지금 뭐 언제 어떻게 복구될지도 그거는 모르겠고. 이제 금방 될 겁니다. 왜냐하면 금방 국가 돈을 받기 때문에. 네. 근데 그렇죠. 특별 예산이 뭐 그 예산이 내려오니까요. 내려오니까. 근데 뭐 조금 짚어드리면 역설적입니다. 저는 오늘 역설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사망하고 실종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혜택이 됐을 때는 500만 원에서 1,000만 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금액이 다 적습니다. 그리고 인당 7,000원씩 두 달에 이제 걸쳐가지고 구호비가 내려오는데요. 이마저도 이제 못 받는 지역 주민들이 해운대,
수영, 뭐 서구, 다대포 인증을 이렇게 못 받는다는 거죠. 그렇죠. 다대포는 이제 사고니까 들어가겠죠.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겉으로는 뭐 서구 같은 경우 구름 산책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 상가들도 조금씩 빚을 내서라도 지금 모습을 갖춰지고 있는데 사후 문제죠.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는데 다시 2차 피해를 복구할 때까지 시일이 조금 많이 걸리는데 적어도 한 뭐 석 달에서 많게는 뭐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우선 구청 지자체 예비비라든지 부산시 지원이라든지 뭐 특별 교부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일단 뭐 복구 눈에 보이는 거는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외상 스트레스를 어떻게 뭐 치유하는 것처럼 상인들의 그런 그 마음들을 빨리 추스리게 하고 그걸 또 지자체 부산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아주는 보듬어주는 그런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요.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센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단지 고층 아파트 있는 앞부분에 조망 때문에 올파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주민들이 뭐 상가들하고 이렇게 반대를 해서 오히려 이번에 더 피해가 커지지 않았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산시나 뭐 지역에서 구에서 또 앞에 이제 그 시설을 다시 또 세금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하겠다. 그런 거 보면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이권, 이런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즉에 이렇게 설치를 했었으면은 이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보고요. 이번 피해 빨리 좀 잊혀질 수 있게끔 있고 뭐 자기 생업에만 이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지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되고 좀 어루만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유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수많은 아픔을 통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또 성공이 아니라 의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글이 있습니다.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겠죠.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채로 흘러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. 지금 우리가,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불꽃 같은 점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.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소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